네, 한미 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에 관한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제재안을 조율합니다. 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드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좀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중국의 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연기한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사실은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주말까지 해서 아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는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나오기 힘든데요.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안 결의안 나오기 직전에 만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양국 실무단 운용에 관해서 이게 협정 체결하면 이게 아마 일면 톱 뉴스로 중국, 미국 뭐 다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왕이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제 캐리 국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한미 실무단 공동 운용 실무단의 연기 자체가 협정 체결을 연기한 자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원활하게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그 차원에서 이번에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근데 좀 뭐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어찌됐든 원래 계획된 네. 것이 연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또 운용 문제 가지고 네. 또는 배치 문제 가지고 배치 지역 가지고 또는 뭐 사드를 구입하는 문제 가지고 이거 뭐 한국이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문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미 이 부분은 큰 가닥은 잡혔습니다. 미국이 자기네들 돈으로 사오고 한국은 부지를 제공해 준다. 이건 원래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하는 소파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네. 주둔군 지휘 협정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번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외교적인 그 배려 이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만큼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잘 도출이 돼야 할 텐데 이 미국과 중국의 최종 담판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와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좀 많이 양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아마 합의가 되면 내일 정도 돼서 뭐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이달 13일에도 캐리 국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은 유럽에서도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이 문제만 가지고 만나는 게 벌써 뭐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아마 그 담판이 지어질 거고 그 담판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 캐리 국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요구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포함해서 어떠한 광산물도 수입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북한 선박 또는 북한 항공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 국적의 선박기와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기항하거나 가는 거 그거 금지시키자. 사실상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 아마 깜짝 그 왕이 외교부장이 놀래가지고 이게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그 외교 회담이 결렬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의 이 제재의 목적 자체는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이 외교부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리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구분 능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이대로 과거처럼 아주 느슨한 형태의 대북 제재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 주장한 결과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외교부장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강한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강력하게 대북 제재안이 결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는 강하되 지금
캐리 국무부 장관이 요구한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마 금융 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제5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TTX라고 그러는데 네. 테이블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하는 거죠. 테이블 위에서 실제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 위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탑이라고 얘기해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라고, 그걸 이제 TTX라고 이제 통상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미 간에만 이런 TTX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또는 우리의 뭐 대테러 문제 또는 재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항상 TTX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하는 제5차 한미 간에 하는 TTX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이거는 실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탐지하고 또 추적하고 그리고 격파하고 또는 필요하면 선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네. 아무 시나리오 없이 올려놓고 아주 그 다양하게 토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고 난 이후에 직후에 미국에서 지금 주관이 돼서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참가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번 핵과 미사일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봐도 될까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기술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핵무기 같은 경우는 소형화 기술만 남았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권에 다시 돌입하는 그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성도는 구분능선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막바지다. 그렇죠. 이제 그 역사를 보면 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NPT 탈퇴한 거 따지면은 2003년도에 탈퇴했으니까 23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핵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 온 거죠.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능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느슨하게 대북 압박을 하고 또 양자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면 네. 2, 3년 내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도 우리가 완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해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또 그 이번 TTX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설계를 실제 작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4차례 때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십니까?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 작전 계획이 작전 계획 501호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쭉 작게 5027, 5027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전 계획 501호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연합사령관하고 한국의 합참의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그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작전 계획 501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4D라고 그러니까 D가 4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디텍터, 탐지를 해서 그다음에 저게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디스럽터를 시켜서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파괴를 시키겠다. 이게 D 3개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D는 나를 보호하는 디펜스. 그래서 4D 작전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TTX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TTX도 그렇고요.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한미가 군사적인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외교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돼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일이 했지만 앞으로 유럽연합도 그다음에 호주도 저는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도 일부는 이제 거기 양자 제재에 참여를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외교적 노력이잖아요. 그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인 노력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군사적 노력의 하나가 바로 TTX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다음 달 3월 7일부터 하는 한미 간의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이제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포기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사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TTX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핵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북한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너희한테 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측에서 외교부 국방부 인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참석하고요. 미국의 외교부 국방부 인원들이 한 20명에서 한 40여 명이 반덴버그에서 며칠 동안 이 TTX 훈련을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한국 측 참여 인원들한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ICBM 그것을 공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아예 핵무기 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라 하는 것을 아마 그런 영상을 통해서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이 이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서 비공식 의사를 교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측이 비핵화 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4차 핵실험 실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4차 핵실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제가 네. 볼 때는 4차 핵실험대로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저는 갔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는 뭐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뉴욕에는 북한의 대표부가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사실상 그 채널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탐색적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 탐색적.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이 와라. 나와서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다.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북한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미국에서도 하여간 이제 북한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근데 북한만 미국만 북한하고 접촉한 건 아니에요. 네. 중국도 북한하고 접촉하고 러시아도 북한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핵화 전제로 해서 또는 비핵화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서 회담에 좀 나와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 보고 그러면은 평화협정 한번 그 논의해보자. 단 비핵화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핵화는 나는 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거부를 하긴 했지만 북한도 평화협정을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속내라든지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70년대부터 제안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주 최근부터 얘기하면 작년 10월 달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를 평화협정 체계를 제안한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서 육자회담이죠. 그 합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비핵화를 하면서 평화체제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본과 북한 사이에 국교 개선 재개하는 문제, 외교관계 터는 문제 그것도 나오고 경제협력하는 문제도 나오고 몇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게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게 싫은 거죠. 육자회담이라는 틀 대신에 자기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틀이죠. 그래서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 하실지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문서잖아요. 문서, 종이잖아요. 협정 체결하면 문서잖아요. 그러면 혹시 평화협정 체결되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네.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 평화협정 체결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해가지고 베트남은 적화 통일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많은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지 조각이잖아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신뢰성을 서로 가져야 되거든요. 서로가 네.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 안 돼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평화협정 체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총알이 오고 갑니까? 포탄이 오고 가요. 천안함이 폭침이 되고 있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어요. 목함질의 도발이 있어요. 아무런 도발이 없잖아요. 그들이 오고 가는데 투자를 서로 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 안 해도 아주 평화롭게 서로 사실상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계속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하고 지금 체결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하면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한테 뭘 요구할까요? 한반도에 남한에 주한미군을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왜?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했으니까 너 이제 여기 남아있을 필요 없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요.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이라도 북한이 잘 지키면 사실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평화협정 없이도 사실상 아무런 서로 간에 포탄이 안 오고 가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로운 상태고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괴롭히고 도발하고 네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할 시기가 아니라요. 정전협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핵과 미사일을 빨리 포기해서 예. 국제사회의 정당한 보통국가로 빨리 편입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고요. 또 이 중국과의 뭐 교감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중국과의 건가요? 교감은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은 논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를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작년 연말에 한번 협상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비토가 난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중국으로 봐서는 또 관리해야 될, 미국으로 봐서는 북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럼 평화협정 문제도 한번 논의해보자. 원래 비핵화 문제를 우리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할 때 이 평화체제 문제도 논의하도록 우리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보자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의 목적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제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평화협정 얘기를 하면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공식 의사 교환이나 뭔가 평화협정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절대로 배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배제되어지지도 않고 배제될 수도 없고 그런 예.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치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한반도의 정치적인 주체는 유엔으로부터 정통성 있는 정부를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 있는 정부잖아요. 네. 그걸 배제하고 협정이 체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집단이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이 있는 정부가 있고 그러면 협정을 맺더라도 대한민국하고 하자라고 해야지 왜 계속해서 미국하고 하자라고 해요. 그 목적 자체가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으켜서
대남 이 한반도 적화 통일하겠다 그 생각은요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김열수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